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과 대기업의 횡포 등 일명 갑에 의한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만연한 폭력, 그 원인은 무엇이며 대안은 없을까요?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양유업 사태와 일부 대기업 임원의 항공기 추태 등 갑의 횡포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폭력적 문화의 단면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만성적 차별에서부터 공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 공권력의 과도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미 폭력적 문화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이라 불리는 자살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3.5명,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로 8년째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점점 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폭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신촌 포럼은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종교와 사회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해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왕배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남성 중심 가부장주의 전통과 권위주의 위계 문화가 강해 일상적인 폭력을 쉽게 허용해 왔다며 급격한 산업화 이후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대가 이어지면서 사회 속의 폭력이 더욱 만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가 하는 그런 강박증을 이 사회가 사실은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상호 적대감이나 또 무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또 국가, 기업 등 큰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구조적인 폭력은 매우 교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며 폭력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권과 인권 경영이 정착돼야 하고 특히 도덕적인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청원운동이라고 봅니다. 입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성폭력 방지법 같은 거라든지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동 성범죄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이 좀 청원운동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이것이 입법을 통해서 자살 문제에 대해 강의한 이무석 전남이대 정신건강의학과 명예교수는 자살은 주로 상실감 때문에 발생하는데 특히 돈, 명예, 사랑 등 자신이 가치를 둔 대상을 상실했을 때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며 자살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이 먼저 징조를 알아채고 대화를 통해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있니?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을 꺼내서 말로 물어보는 것을 망설이면 안 된다.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어느새 제도화돼 버린 폭력 문화를 추방하기 위해 한국 교회와 사회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해외 파송 선교사 2만 5천 명 시대, 한국교회는 이제 어떤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직업을 가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교한국이 그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40여 개 선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선교한국 파트너스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질적 선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2011년부터 어떤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지 집중 논의해왔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직업을 가진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이른바 초대교회 성도들의 풀뿌리 선교 방식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마다 전통적 선교사에 대해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물리적 제약이 줄어들면서 평신도들이 더 효율적인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선교한국 파트너스는 올해 포럼에서 이러한 평신도 선교사의 성공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국책은행 주재원으로 근무한 양동철 씨에 따르면 평신도들은 직장에서나 사업관계에서 현지 무슬림들과 새 접촉점을 만들기 쉽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무슬림들과 편하게 만날 수 있다며 자신 역시 무슬림들을 만나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업의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사역에 있어서도 이
전통적 선교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기회나 그런 채널, 소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국내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도 평신도들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만 140여만 명, 결혼 이주민은 20여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약 10만여 명은 외국인 유학생들로서 공부를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영어 강사로 유학생 선교단체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혜진 씨는 유학생들에게 한글 교육과 생활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SNS나 화상전화를 통해 귀국한 유학생들과 교제를 이어오며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자아목사 선생님들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학생들과 늘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시간을 지키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 찾아가셔서 점심 먹자 밥도 사주시고. 하지만 전통적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 간 선교지에서의 혼선이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평신도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 교육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은 향후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역적 재정적 책무를 묻는다는 면에서 혹은 또 현지 언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받는 수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전히 선교라고 하는 면에서는 동일한 퀄리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외 선교지뿐 아니라 국내 이주민 사역에서의 역할이 기대되면서 선교계가 전문 평신도 선교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신도 선교사를 발굴하고 지원할지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릴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책과 음반, 공연, 전시 등 다양하고 알찬 문화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그 긴 시간 동안 조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만나보실까요? 매주 목요일, 사회생활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참된 쉼을 주고 뜨거운 도전을 심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커스 목요 찬양 예배인데요. 한국교회 찬양사역의 대표주자로 활동해온 문화사역단체 마커스가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앨범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저희가 알려진 곡들이라든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곡들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내용과 저희의 스토리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선정해서 또 그런 앨범들을 내게 됐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걸어오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담은 이번 앨범에는 총 21곡의 찬양이 수록돼 있는데요. 원곡과는 다른 장르와 스타일로 편곡해 다양한 버전을 선보이며 하나님의 흔적을 담아냈습니다. 아마 이제 숨어있던 보컬들의 목소리를 듣는 재미, 그리고 이분의 목소리가 얼굴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제 이름과 이제 매치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도 아마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고요. 새로운 창작곡은 물론 예배 현장에서 불린 곡들도 함께 수록되는데요. 특히 부르신 곳에서, 그가 오신 이유 등 익숙한 찬양들이 이번 앨범에서 새롭게 재탄생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음악적 스킬로 편곡을 했으면 사실 더 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마음을 나누고 그 편곡자에서 몇 차 어떤 곡들은 4번의 수정, 2번의 수정 이런 식으로 많은 수정의 그걸 거쳐서 완성이 되게 된 겁니다.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지금의 마커스가 됐다고 고백하는 28명의 멤버들. 지난 10년간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들. 이들이 훈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온 삶의 고백이 담겨 있기에 이 앨범은 특별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저희 그냥 28명 마커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흔적은 마커스. 긴 시간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더 붙잡고
기대하면서 하시면은 아마 제일 귀한 아름다운 사역,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라는 뜻의 마커스. 그 이름 그대로 10년간 마커스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 사랑의 흔적. 마커스로 살아온 10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낸 20주년 감사 앨범을 통해 많은 이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흔적을 지닌 마커스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유로운 주말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 좋은 메시지가 담긴 공연을 관람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나 영적 성장에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이번에는 멋진 뮤지컬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에서 이 작품을 관람한 관객들의 수만 해도 무려 1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뮤지컬계의 전설이 된 이 작품, 이번에도 그 명성만큼 훌륭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뜨거운 공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계 4대 뮤지컬로 손꼽히는 캐츠와 오페라의 유령. 이 작품을 탄생시킨 뮤지컬계의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프로 무대 데뷔작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6년 만에 한국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뮤지컬의 클래식으로 불리며 전 세계 수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작품은 스승인 예수를 배신했던 유다의 시점에서 예수가 죽기 전 7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신과 인간의 영역에서 고뇌하는 예수의 모습은 크리스천들은 물론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진한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제 삶을 무대 위에 마리아의 삶과 함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고, 그런 정말 인간적인 깊은 갈등과 정말 처절한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잘 꺼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은 물론 대중가수로 사랑받고 있는 락가수 윤도현과 아이돌 출신의 조건의 출연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끕니다. 이 작품을 눈여겨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면서도 굉장히 좀 더 집중도가 훨씬 더 상승한 기분으로 이 작품을 봤기 때문에 종교의 벽을 뛰어넘어 사랑과 용서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전설의 락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작품은 오는 6월 7일까지 서울 샤롯데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교단장들이 김영주 총무에게 WCC 한국준비위원회 복귀를 재차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교회협 회원교단장들은 지난 20일 모임을 갖고 준비위 집행위원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밝힌 김영주 총무에게 다시 한번 복귀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에는 회원교단장 총무 연석회의를 개최해 김영주 총무의 준비위 복귀 문제와 WCC 부산총회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회원교단장 모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손다릭 총회장,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종훈 감독, 한국정교회 조성암 대주교가 참석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망언을 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과의 면담을 거부하면서 공식 접견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기러녹 할머니는 24일 오전 오사카 시청에서 예정돼 있었던 하시모토 시장과의 면담에 대해 분노와 혐오감 때문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다며 수세에 몰린 하시모토가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각본을 짠 사죄 퍼포먼스에 들러리로 설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근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번째 심리도 24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미쓰비시 측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을 소송 대리인 측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미쓰비시 측이 한 달 전에 소장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사법적 심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8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자의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가 열렸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지난 23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주제로 제3회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위로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 앞서 열린 자살 예방 세미나에서 고신대 학원 신원화 교수는
자살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통설은 아무런 신학적 근거가 없다며 자살이 큰 죄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교수는 또 한국교회가 자살자와 그 가족을 정죄하기보다 자살 예방 사역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자살한 이들의 장례 예배를 허용하고 유족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작된 자살자 유가족을 위한 위로 예배는 이번이 세 번째로 자살자 유가족들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C채널 방송이 미국의 환태평양 영화제와 방송사업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C채널 방송과 환태평양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협정 체결을 통해 방송 선교와 문화 콘텐츠 선교 사업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C채널 방송 이원희 부사장은 해외 기독교 영화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협정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환태평양 영화제 캐난 대표는 미국 내에만 머물러 있던 수많은 기독교 콘텐츠를 한국에도 배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의 크리스천들도 보다 다양한 기독교 영화를 접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환태평양 영화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돼 매해 미국 LA에서 열리는 기독 영화제로 기독교를 주제로 하는 단편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소개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방문객을 위한 온라인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신청은 한국준비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총회 기간 활동할 자원봉사자 접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작은 도서관 100곳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29일 2호와 3호 도서관을 개관합니다. 2호는 동대문구 답심리 우성교회, 3호는 구로구 신도림동 새서울교회에 마련됐습니다. 성서한국이 2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전국대회를 앞두고 다음 달 4일 발대식을 갖습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와 청년 공동체를 주제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열립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가 회원사 간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협회 홈페이지는 앞으로 협회 소식과 회원사들의 뉴스, 비평, 칼럼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아직 봄인데 여름 같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온 현상으로 선선한 동해안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방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살짝 지나겠지만 양이 적어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16도, 서울이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큰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